네,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과 공직선거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는 총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자세한 전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본회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테러방지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게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야당에서 제안한 그 테러방지법은 이제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퇴장한 뒤에 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결국 이제 통과됐습니다. 결국 전부 한 157명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김영환 의원, 국민의당 의원이죠. 김영환 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156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많았었고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어떤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라고 이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야당의 어떤 입장을 반박을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주 그냥 뭐 집중 그 포화를 날렸죠. 네.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가 특히 아주 그 의장석 근처까지 가서 강력히 항의하고 그런 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종걸 원내대표도 어제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야당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기 어제 그렇죠. 상황이죠. 예, 이 상황이죠. 지금 이제 신상 발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강력히 항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어쨌든 지금 이제 원유철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와서 이제 만류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긴 했지만 한 점 한획도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그 새누리당 원안대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아쉬운 측면인 거죠. 물론 이제 이 테러방지법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뭐 그런 소득은 있었지만 어쨌든 뭐 한 점 한획도 못 고친 거는 어쨌든 그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 야당으로서는 뭐 선거 전국 때문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접게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좀 뼈아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자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 야당 입장에서는 주장했던 게 그동안 이제 국정원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국정원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게 그동안 야당의 계속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테러방지법 중에 이제 일부 조항이 뭐 그런 그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 나오는 거는 정의화 회장이 어제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반발했던 거고 테러방지법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 통신 이용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고요. 또 출입국과 금융거래 기록 추적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금융거래 정지 등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단체하고 정보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내용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테러 위험 인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조항에 보면 테러 단체 조직원이나 테러 단체 선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타 테러를 예비하거나 음모 또는 선전 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테러 위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정권의 어떤 비판적인 집회나 시위를 기획하는 사람도 이런 테러방지법으로 올가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야당의 이제 어떤 주장이고 시민단체들이 이제 반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야권의 주장이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또 국정원이 뭐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어떤 정치 사찰이라든지 뭐 불법 도감청 같은 걸 해왔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도 뭐 총풍 부풍 사건으로 이제 연루가 됐었고요. 그 당시 안기부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 당시 이제 안기부가 그 민간인 사찰이나 감청 이런 것도 연루됐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그 국정원이 뭐 대선과 관련한 댓글이라든지 뭐 SNS 글 올리고 이런 걸로 또 한참 또 연루돼가지고 또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신뢰가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야당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예. 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었던 노동법이나 경제활성화법은 국회 문턱을 아쉽게도 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법이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각 당이 전부 그야말로 이제 선거 체제로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이제는 뭐 다 모이기도 쉽지 않고 각 지역구 내려가서 자기 선거 활동하기 바쁜 거죠. 그리고 각 당도 이제 선거 체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19대 국회 내에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9대 국회 임기 5월 29일까지인데 총선 끝난 뒤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은 사실상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2012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예. 국회 선진화법을 그 당시에 4.11 총선을 마치고 2012년 4.11 총선을 마치고 5월달에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찬성을 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노동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19대 국회 뭐 이렇게 종료가 된다면 정쟁으로만 얼룩진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는 네. 또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대단히 생산성이 낮고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법안들이 좀 제때 통과되지 못한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여야가 좀 날을 세운 뭐 그런 측면 때문에 19대 국회는 아마 현재 현역 의원들은 민심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제 마무리되자마자 각 당 뭐 재빠르게 총선 태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론을 또 제시하고 나섰거든요. 예. 다목적 포석이 숨어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던데요. 그야말로 어제 통합 제안 하나를 함으로 해서 일거에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어떤 주류다라는 걸 좀 이렇게 대내외에 과시한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당장 그거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4분의 1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필리버스터 국면을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어쨌든 야당 지지자라든지 또는 강경파 의원이라든지 뭐 다수 의원들은 더 계속했으면 했는데 예. 김종인 대표의 어떤 결단으로 여기서 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야권 통합 제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국면 전환을 한 거고요. 예. 또 수도권 의원들은 야권 연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실 당선이 쉽지 않거든요. 워낙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김종인 대표가 어제 이제 야권 통합 제안을 전격적으로 하면서 예. 수도권 의원들을 이제 확실하게 달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예. 안철수 의원과 이제 국민의당을 야권 분열 세력으로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가미를 씌우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야권 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단초를 마련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아주 그야말로 예. 다목적 효과를 다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즉각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근데 국민의당 또 현역 의원들은 또 일부 뭐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또 뼈아픈 말을 했는데 대권 생각에 야권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또 이런 맹공을 퍼붓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같이 또 일도 했었고요. 또 멘토 역할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늘 뭐 직격탄을 날린 거죠.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립화하는 네. 국민의당 내에서도 고립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 건데요. 결국 안철수 대표가 탈당한 거는 대권 욕심 때문에 한 거 아니겠느냐. 대선 후보가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되겠다는 어떤 욕심 때문에 탈당을 한 거고, 이제 지금 국민의당 다수 의원들이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데. 예, 천정배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연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이제 천정배 공동대표나 김한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또 지역구 사정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향자
그 전 삼성전자 상무가 지금 이제 거기에 전략 공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역구에서 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당선이 무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 연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강경파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안철수 예. 의원, 박주선 의원, 신하경 의원 3명밖에 없고 예. 명분이 있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김한길, 김동철 의원이고 예. 비호남권 연대 가능하다는 게 이제 8명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당대당 통합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4명이나 됩니다. 어제 또 전격 입당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야권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 아닙니까? 벌써부터 안철수 대표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야권 통합론자인데 일단은 이 그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중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외인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선 그 박준영 전남지사하고 그리고 그 김민석 전 의원이 있는 민주당하고 먼저 이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국은 그 대통합도 해야 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어떤 지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거는 어쨌든 양당이 어느 정도 그 당세가 비슷해야 뭐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너무나 이제 찌그러진다고 했을 때 최근처럼 좀 한 자릿수 그 지지율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예. 결국 흡수 통합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낫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야권 움직임 좀 더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마이템 보도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